궁극의 문서관리 시스템이거든요. 기세 푸시도 못하는 월급 도둑.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할 때 썼던 소스코드, 또는 저렇게 페르시아의 왕자, 이 게임 기억하시나요? 페르시아 왕자의 소스코드도 여기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하이 스윗! 자,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정말 필수적인 툴을 설명드리려고 왔어요. 전 이게 모든 대학에 교양 필수로 들어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궁극의 문서관리 시스템이거든요. 엑셀도 못하는 월급도둑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이게 물론 이제 드라마에서 나온 얘기지만 요즘 시대를 잘 얘기하고 있다고 봐요. 전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꿔보고 싶어요. 기세 푸시도 못하는 월급도둑, G세대가 본 밀레니얼. 이런 일 없을 것 같나요? 네, 반복되는 겁니다. 신문물을 모르면 시장에서 도태되는 거예요. 물론 시장에서 도태되는 게 인생의 큰일이지만 못 받아들일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언젠가 그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현역 생활을 늘리고 싶다면 큰 흐름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변화에는 올라타야겠죠.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이미 큰 흐름이에요. 제가 10년 전에 가입한 GitHub이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개발자들은 이미 너무 잘 아시죠? 개발자 아니라도 IT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루의 일과를 Git에서 시작해서 Git으로 끝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한 업무 시간 중에 GitHub에서 보내는 시간이 한 20%?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Git이 뭐냐? 정말 쉽게 한번 얘기해 줄게요. 우리 모두 컴퓨터로 뭔가를 한번 만들어 봤을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죠? 저렇게 데이터 구조 기말과제 11월 30일 11월 30일에 한 번 더 편집했어요. 언더바 2. 그리고 기말과제 12.1. 네, 12월 1일에 편집한 거겠죠. 이 정도로 네이밍을 하면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죠? 언제 편집했는지, 그날의 두 번째 이런 식으로 굉장히 버저닝을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2월 4일에 또 편집하고 기말과제 12월 4일에 또 편집을 한 번 더 했네요. 이렇게 남겨요. 그죠? 세 번째 편집을 하고 이제 최종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Nope. 웬걸? 최종이라고 하고 나서도 수정해야 될 게 보이네요. 그리고 최종에 마지막이 붙어요. 그렇죠? 마지막에 2가 붙고 진짜 마지막이 붙고 제출 했는데 또 수정하래 조교가. 네, 이런 일 굉장히 흔하게 우리 봅니다.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협업을 하게 되면 사람이 많아질수록 문제가 더 커지죠. 그렇다고 문서 기록을 안 남길 순 없잖아요. 이건 업무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계약서라는 게 있는데 어떤 회사랑 계약을 했는데 그것과 비슷한 계약을 또 만들어야 되죠. 그럼 굉장히 중복되는 공통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비용 관련한 견적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문서로 되어 있는 파일들은 괜찮은데 저런 그래픽 파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죠. 파일들도 굉장히 크고. 그럼 저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사실 저런 그래픽 파일을 잘 관리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워요. 하지만 점점 관리할 수 있는 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개발자들은 저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냐. 예를 들어서 워드 같은 파일이 있어요. 저런 워드 같은 파일이 10메가라고 치죠. 10메가인데 그 중에 한 20%를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메가 정도를 수정했겠죠. 그러면 저걸 원래 있던 10메가, 저것도 기록이잖아요. 그죠? 중요하게 남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변경사항들만 저장한 2메가, 저렇게 두 개를 함께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파일을 보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문서를 변경하기 전 내용과 변경한 부분, 그리고 그 변경한 기록들, 언제 얼마나 변경을 했는지 이런 걸 히스토리로 쫙 가지고 있는 그런 문서 관리 시스템이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요? 그쵸.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Git입니다. 개발자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 소스코드라는 게 보통 엑셀 같은 프로그램처럼 MS 워드 같은 프로그램만 해도 수만 명이 거쳐간 코드, 카톡 같은 그런 프로그램도, 앱도 수천 명이 거쳐간 코드잖아요. 함께 협업을 하는. 그리고 그 코드가, 그 역사가 어마어마한 자산이라는 걸 예상할 수 있으시죠. 그래서 예전부터 개발자들은 어떻게 하면 여러 명이 함께 작업하고 있는 소스코드를 잘 관리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고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GitHub, Git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 GitHub이라는 사이트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맛만 살짝 볼 거고요. 이건 개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누구라도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브라우저에서 GitHub을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itHub. 그러면 네, 이렇게 GitHub이라는 검색 결과가 나오고 이걸 누르면 네, 지구에 있는 여러 점들이 연결되는 저런 멋진 애니메이션이 나오네요.
전 이미 회원가입을 한 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이런 화면은 처음 봤어요. 오늘 굉장히 멋지게 프론트 페이지를 만들어 놨네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GitHub 아이디가 없다면 사인업을 통해서 회원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 GitHub이라는 곳은 개발자들의 공간이에요. 개발자들이 일하는 공간, 개발자들이 자기 커리어를 개발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올려놓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의 문화라는 게 있고 그걸 좀 지켜주셔야 돼요. 이거 너무 엄숙하게 막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가야 될 건 아니지만 지켜야 될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이 영상의 끝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GitHub에 가입을 하시면 GitHub을 한번 쭉 둘러보세요. 굉장히 재밌는 코드들이 많습니다. 오픈소스 커뮤니티고요. 예전에 어떤 인류의 자산들, 예를 들면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할 때 썼던 소스코드 라든지 이런 거 재밌죠. 또는 저렇게 페르시아의 왕자, 이 게임 기억하시나요? 페르시아 왕자의 소스코드도 여기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1985년부터 1989년까지 이때 태어나지도 않은 분들 많죠? 자, 그럼 GitHub에서 새로운 리포지터리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전 이미 쓰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서요.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좀 깔끔한 화면이 나올 거예요. 여기에다가 새로운 리포지터리는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저장 공간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템플릿은 쓰지 않고요. 링고스타 소속의 저는 플레이 링고 라고 영어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네, 영어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사용 가능하다네요. 이건 제가 플레이링고라는 리파지터리를 따로 만들지 않았으니까요. 플레이리스트들의 정리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요. 퍼블릭하게 만들겠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리고 add readme 파일, readme라는 파일을 추가하겠다. 그리고 gitignore, 이 부분은 좀 어려운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은 스위프트아이니까 gitignore 추가해서 스위프트를 검색해서 스위프트 gitignore 넣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센스는 필요가 없어요. 네, 이렇게 create 새로운 리파지터리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이건 지금 서버, 그러니까 웹 공간에 있는 거고요. 제 컴퓨터에서 편집을 하는 게 편하겠죠. 우리 보통 워드나 엑셀 같은 것도 내 컴퓨터에서 직접 편집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컴퓨터로 저 공간에 있는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을 겁니다. 자, 저걸 다운로드 받는 가장 쉬운 방식은 뭐냐면요. 먼저 여기서 GitHub 데스크탑이라는 걸 검색합니다. GitHub 데스크탑을 검색하면 윈도우즈면 윈도우즈, 맥이면 맥,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네, 무료입니다. 앱스토어에는 없어요. 맥 앱스토어에는 없고 이 사이트 GitHub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걸 검색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저걸 다운로드 받고 나면요. 저 코드 다운로드 저 버튼을 눌렀을 때 Open with GitHub Desktop 이라고 하는 걸 클릭할 수 있습니다. 저걸 클릭하면 이 페이지에서 GitHub 데스크탑을 열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허용해야죠, 당연히. 허용하면 자, 지금 GitHub 데스크탑을 찾고 있어요. 자, 이런 화면이 뜹니다. 네, 여기 보면 어디에다가 저장할지 github.com에 있는 링고스타에 있는 플레이 링고를 내 컴퓨터에 유저 링고스타 더큐멘트 GitHub의 플레이 링고. 네, 일단 여기에다가 이쪽에서 제안하는 폴더에다가 바로 클론이라고, 클론은 우리 보통 복제인간 같은 걸 클론이라 그러잖아요, 영화에서. 네, 그래서 클론이라는 건 서버에 있는 것과 똑같은 복제품을 하나 만든다는 겁니다. 클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클로닝 플레이링고라는 폴더는 원래 웹에 서버에 있는 거지만 그걸 로컬에다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플레이링고 폴더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Reveal in Finder, 파인더에서 보기를 하면 이렇게 플레이링고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같이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지금 저 readme.md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md라고 하는 확장자가 굉장히 좀 낯설죠. md는 마크다운의 약자거든요. 웹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텍스트 포매팅 방식이에요. 텍스트를 좀 예쁘게 꾸미는 방식.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제목으로 플레이링고라고 되어 있고 플레이리스트들의 정리라고 되어 있죠. 저게 바로 readme.md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편집하실 수도 있어요. 한번 편집을 해보면 여러 상황에서 들을 수 있는 음악 리스트들을 올려주세요. 함께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풀 리퀘스트를 날려주세요.
라고 일단 풀리캐스트가 뭔지 몰라도 돼요. 이 다음에 제가 다음에 설명드릴 거거든요. 자, 이렇게 편집을 하고 나면 아래쪽에 보면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commit directly to main branch가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고 저 기본 내용을 그대로 하면 됩니다. 저는 설명을 수정했어요. 설명을 수정했어요 라고 내가 뭘 수정했는지를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commit changes를 하면 이렇게 여러 상황에서 들을 수 있는 음악 리스트를 올려주세요. 함께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플리캐스트를 날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변경사항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to commit라고 되어 있죠. 두 개의 변경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눌러볼까요? 네, 제가 initial commit, 처음 시작했던 것과 리드미를 편집한 게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록에 대한 저걸 해시 값이라고 그러거든요. 해시 값을 한번 눌러보시면 어떤 게 변경되어 있는지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사라진 문장이고요. 플러스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건 추가된 문장입니다. 이게 문장일 수도 있고 코드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언제 34초 전에 링고스타가 수정을 했네 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작업을 하더라도 누가 언제 수정을 했는지 기록이 쫙 남고 어떤 내용을 수정을 했는지 기록이 남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디지털 노마드, 여기저기 여행 다니면서 일을 하는 게 가능한 거죠. 일한 게 그대로 다 드러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로컬에서 수정해 보겠습니다. 아까 그 폴더 저 readme.md라는 게 있었죠. 저 readme.md라는 걸 열어보겠습니다. 저는 엑스코드로 열리면 굉장히 무거우니까요. 기본 텍스트 편집기로 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 잘 보이시나요? 약간 확대를 할까요? 이건 약간 옛날 거잖아요. 그죠? 제가 수정하기 전에, 아까 여기 보시면 수정하기 전에 원래 내용이 저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수정을 했죠. 수정을 했지만 그 수정한 사항이 여기 반영이 안 됐네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웹사이트에서 바로 수정을 했기 때문에 서버에 올라가 있는 내용은 수정된 내용이지만 그걸 로컬에 클론을 만든 이후에 수정을 했기 때문에 그게 자동으로 반영이 안 된 겁니다. 보통 드랍박스 같은 건 자동으로 항상 싱크가 되죠. 이건 드랍박스랑 좀 달라요. 드랍박스는 자동으로 항상 그렇게 싱크를 하기 위해서 CPU도 좀 먹고 네트워크도 항상 필요로 하고 그러죠. 근데 이건 심지어 네트워크가 없는 곳에서도 수정을 했다가 그 수정 기록을 한꺼번에 올린다든지 그런 여러가지 개발자들, 그러니까 문서를 좀 본격적으로 편집하는 사람들에게 적당한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싱크를 하는 건 수동으로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 GitHub 데스크탑에 보면 우리 플레이 링고에 이렇게 풀 오리진, 풀 잡아당기라는 거죠. 오리진, 원천에 있는 어떤 내용을 잡아당기라고 하나의 변경사항이 있다. 그렇죠? 라고 알려줍니다. 저렇게 알려주는 내용은 풀 오리진을 해줘야 되죠. 이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이 버튼을 누르셔도 됩니다. 똑같은 버튼이에요. 풀 오리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기다리세요 라고 하다가 오리진이 변경되었고 파일을 다시 열어보면 이렇게 변경된 내용이 싱크가 된 걸 보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에다가 문서 편집기로 새로운 문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문서의 이름은 유산소 운동 .md .markdown 이라는 이름으로 어디에다가 저장을 할 거냐면 여기 저 플레이링고 폴더에다가 만들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 파일이에요. 뒤에 RTF가 붙어버렸네요. 파일 확장자가 두 개 붙으면 안 좋으니까요. .md만 사용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뭔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셔도 괜찮아요. 뭐 RTF로 그대로 들어가도 됩니다. 네. 마크다운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한번 다룰 거고요. 그냥 뭐 RTF로 올리셔도 돼요. 자, 똑같습니다. 어차피 문자열이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저는 플레이리스트니까 순서가 있어야겠죠. 1번이라고 해서 제가 운동하면서 듣는 저런 상쾌한 유산소 팝 음악에 대해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2번, 그렇죠, 댄스 몽키. 네, 저것도 운동하기에 딱 좋은 음악이죠. 그리고 Say So라는 음악도 있네요. 네, 3번으로 Say So라고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걸 저장하고요. 저장을 하면 Git에서 너 파일 변경했네? 라는 걸 자동으로 저렇게 트래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네,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거죠.
네, 이 한 줄을 없애고 이 한 줄을 추가했네. 이건 아마 아까 제가 리턴키를 잘못 쳐가지고 이렇게 뭔가 편집이 있었다라고 인식을 해버린 것 같고요. 뭐 큰 문제는 없어요. 그죠?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 RTF 파일을 추가했네. 아, 네. 이렇게 RTF 형태로 지금 현재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 네. 이것만 하나 하도록 하죠. RTF가 아니라 우리 RTF로 해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우린 좀 더 범용의 파일을 쓰기 위해서 포맷에 일반 텍스트 만들기로 해서 일반 텍스트를 저장하겠습니다. .txt로요. 네, 저장하기 전에 우리 md로 .txt 말고 .md로 바꾸죠. 이걸 md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마크다운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네, 마크다운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의 변경사항이 또 변경됐어요. 그죠? 저렇게 굉장히 심플하게 3개의 곡을 넣었네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어떤 변경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또 해야 됩니다. 유산소 운동 추가 라고 제목을 적고 커밋이라는 걸 합니다. 커밋이라는 건 나 이거 변경했어 라고 기록을 남기는 거고, 그걸 서버에 올리는 걸 푸시라고 합니다. 올려줘야 되죠. 푸시 하면 이제 저 변경사항이 서버에까지 올라갑니다. 좋아요. 그러면 플레이링고 저장 공간을 봤을 때 이렇게 좋네요. 유산소 운동 .md가 추가됐어요. 유산소 운동 .md를 보면 저렇게 3개의 리스트가 있네요. 여기에서 또 편집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4번에 돌핀 이라고 하는, 요즘 제가 꽂혀서 듣고 있는 노래를 한번, 그래서 업데이트 유산소 운동 여기에다가 돌핀 추가 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밋 체인지를 하면 우리는 총 4번의 변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변경의 기록은 여기에 다 남아 있어요. 누가 어떤 내용을 수정했다. 유산소 운동 추가, 그리고 유산소 운동 .md의 업데이트. 네, 좋아요. 자, 이때 한 가지. 지금 현재 저기 서버에서의 변경사항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면 변경사항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이때 만약에 내가 무시하고 수정을 한다면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서버에서 수정했다는 건 누군가가 수정해서 서버에 올린 거랑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서버에서 뭔가 수정이 됐다. 누군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이걸 수정을 했다라고 하면 그 수정사항을 받아들이고 나서 보고, 4번으로 돌핀을 넣었네? 네. 돌핀은 유산소 운동할 때 잘못하면 박자 꼬여요. 그죠? 네, 그래서 돌핀은 유산소 운동이 안 맞는 것 같아 라면서 제가 또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시 내가 수정한 내용이 기록이 되고 업데이트를 했어. 돌핀은 좀 아냐. 유산소 운동에는 좀 점점점, 혹시나 펜스임을 거슬릴까 걱정되는 거죠. 점점점으로 말줄임표를 썼어요. 커밋을 하고 푸시를 하면 최종적인 파일은 저렇게 됩니다. 네, 세이소까지. 좋아요. 기록에는 변경 기록이 남겠죠. 자, 이렇게 제가 플레이링고라는 리퍼지터리를 만든 이유는 여러분들도 한번 저기에다가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를 한번 넣어보는 실습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마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음 영상을 하나 더 만들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우리 이렇게 첫 번째 깃을 경험했고요. 앞으로 해봐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스위프트아이에서 차차 좀 해나가도록 하고요.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깃은 가장 앞서 있는 문서 관리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많은 곳에서 소스코드를 관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용도로 이 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와이어드라는 곳의 기사인데요. 좀 오래된 거긴 해요. 2012년에 독일 연방 법이 깃허브에 올라가 있다. 와, 이거 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저는 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큰 문서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문서기도 하죠.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거고 여러 법들이 그때그때 막 바뀌죠. 그래서 어떤 특정 시점에 가서 그때 법이 어땠는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으면 참 좋겠죠. 누구든지 법에 접근을 해서 그 법을 읽어보고 자기만의 수정 버전을 한번 가져볼 수도 있고, 그 버전이 수정 내용이 좋으면 그게 법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저 기사에서는 깃허브에
이렇게 법이 올라가 있는 거를 보여줍니다. 이 부분이 리드미죠. 리드미를 좀 잘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약간 좀 한때 깃허브에다 뭘 올리는 게 힙스터의 상징이었어요. 힙함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저렇게 백악관에서도 막 올리고 했는데요. 사실은 소스 코드를 관리하는 그런 용도가 맞습니다. 예를 들면 스위프트 우리가 공부하는 스위프트 언어는 11만 5천 번의 수정에 의해서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계속 또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수정 요청을 여기에다가 올리고 있고요. 보시면 애플은 저런 스위프트와 관련한 여러가지 리포지터리들을 깃허브에 올리고 있죠. 애플도 쓰고 있는 깃허브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구글도 구글에 있는 여러가지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을 깃허브에 올리고 있고, 네이버, 우리나라의 네이버도 마찬가지, 네이버가 만든 여러가지 오픈소스 프로그램들, 카카오도 요즘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코도사이도 여기에 리포지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끄럽네요. 처음에 제가 개발자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었죠. 왜 저 회사들은 이렇게 오픈소스로 자기네가 열심히 일한 걸 막 공개하는 걸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지금 바로 알려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 깃허브에서 오랫동안 놀다 보면 이런 오픈소스 문화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개발자 문화를 잘못 이해한 상태에서 깃허브를 함부로 써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우리나라의 어떤 회사에서 오픈소스 리포지터리를 열었는데 연거까지는 괜찮았는데 거기에서 막 좋아요 마케팅 행사를 한 적이 있어요. 스타를 누르면 뭐 이제 보상을 해주겠다. 네, 물론 일단 좋은 의도로 한 거겠지만 개발자들이 잘 가꾸고 있는 정원에 들어와서 뭔가 파티를 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서 욕을 좀 먹었어요. 물론 저 깃허브라는 곳은 누구든지 와서 필요한 만큼 시간을 보내고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원입니다. 조용히 활용하고 가끔씩은 개발자들이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 좀 어깨너머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충분히 저 오픈소스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라고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Git이라는 건 가장 앞선 문서 관리 시스템입니다. 저기에서 그럼 어떻게 문서를 관리한다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it 활용 관련해서는 이야기할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차근차근 풀어나가 보자고요. 제가 처음에 대학생들의 교양 필수 과목이 돼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이건 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학기 분량이 돼요. 책으로도 한 권 이상의 분량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근차근 계속 스위프트하이에서 Git, 오늘 첫 물꼬를 텄으니 앞으로 Git에 대해서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keep going 스위프트하이.